저희 한국성급에서는 그 선행 연구로서 이제 과거 AIS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을 통해서 선박 운항 결과를 평가하는 그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본 연구는 공용 데이터인 AIS 데이터와 해기상 데이터, 그리고 저희 성급이 가지고 있는 선박이 고유한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하고 빅데이터의 축적, 처리, 분석을 통해서 전체 선박별 그 운항 평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취득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를 통해서 그 성과 일환으로 그 올해 11월부터 한국성급 E급선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성급이 고유 업무를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부터 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기존의 해기상은 그 위성 통신을 통해서 받아서 이 해기상을 바탕으로 소요 마력을 예측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으나 만약 위성 통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요 마력 예측이나 경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이 기존의 해기상 예측을 통해서 이제 소요 마력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제 실제 운항하는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게 된 그 연구의 제목은 빅데이터 및 딥러닝을 이용한 해기상 및 소요 마력 예측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구성을 보시면 주요 과제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며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수행 기법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해기상 데이터와 소요 마력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한 모델을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최종적인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실제 운항 중인 선박이 필요한 미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그 연구 구성을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그 선박 해기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요 마력 데이터도 확보를 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을 하고 전처리를 수행하는 동안 이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그리고 딥러닝 적용할 수 있는 딥러닝 기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이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하여 해기상 예측 모델 및 소요 마력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본 연구 과제는 그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와 저희 한국성급 디지털 기술원의 공동 연구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기법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과거 해기상 데이터 확보, 해기상 예측 모델 개발 그리고 소요 마력 추적 모델 개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 모델이 들어간 최종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을 했고요. 저희 한국성급에서는 연구 대상 선박의 해기상별 소요 마력 계산 기법을 개발하고 여러 척의 연구 대상 선박에 대해서 소요 마력 해기상에 따른 소요 마력 데이터를 서울대 측이 제공을 하고 서울대 측에서 개발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 개발에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해서 딥러닝 학습의 방향과 그리고 학습 및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희 사용자정 입장에서 요구사항과 그리고 완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해서 최종적인 프로그램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프로시저와 같이 진행을 됐고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확보 및 전처리 단계가 있는데 선박의 예상 항로, 해기상 데이터, 그리고 선성 마력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 입력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 작업을 수행해서 두 번째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 하둡 기반의 데이터 서버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글에서 개발한 텐서플로우 인터페이스의 딥러닝 기법을 도입하여 해기상 예측 모델과 소요 마력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기상 예측 모델과 소요 마력 예측 모델은 나중에 그 해기상 예측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모듈로 탑재하여 최종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확보 및 그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기상 데이터 확보와 같은 경우는
ECMWF라는 유럽의 회계상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20년간 회계상 데이터를 취득을 했고요. 선박의 소요마력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회계상은 주로 수온, 파고, 파주기, 파향, 풍속, 풍향, 그리고 조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ECMWF에서 20년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하이콤이라는 다른 사이트에서 약 4년 4개월치의 조류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마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급에서 개발한 소유마력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용 데이터와 회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3,000 TU 컨테이너선 72척에 대한 소유마력 데이터를 확보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한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회계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튀는 값들을 제거하는 아웃라이어 제거, 그리고 속도 성분, UV 성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속도와 방향으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전처리를 수행을 했고요. 소유마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튀는 값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으로 입력되어 있는 풍속과 풍향을 그 선박의 헤딩 앵글을 고려한 상대값으로 변환해서 전처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분석을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둡 기반의 HDFS라는 서버 장치를 두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딥러닝 딥러닝 AI 기법을 적용할 때는 텐서플로우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했고요. 데이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회계상 데이터와 소유마력 데이터를 파이썬 코드로 읽어들여서 저희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을 한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회계상과 소유마력 예측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딥러닝 분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그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 딥러닝 분석을 위한 텐서플로우를 활용을 했는데요. 텐서플로우는 잘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개발한 AI 분석 툴로서 좀 많은 딥러닝 기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딥러닝 기법은 총 3가지가 되는데요. 소유마력 예측에서는 딥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딥러닝 구조를 사용했고요. 다중 레이어 퍼셉트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회계상 예측에서는 이 RNN이라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 이 RNN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에 주로 사용이 되며 시계열에서 이전 데이터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의 시계열을 예측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상에서 특정 회계상의 특정 위치에서 이제 회계상을 예측할 때는 이 RNN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전 해역으로 확장을 하면 이 한 지역에서 예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회계상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화하여 이미지 학습에 사용되는 컨보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RNN과 CNN을 혼합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전 해역에 대한 회계상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계상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확보한 과거 회계상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을 하고 파이썬 코드로 읽어들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텐서플로우로 이제 텐서플로우의 컨볼루셔널 LSTM이라는 그 딥러닝 기법을 도입해서 회계상 예측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특정 지점과 특정 날씨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84일치의 특정 지점에서의 특정 시간에 과거 84일치 데이터를 불러와서 회계상 예측 모델에 넣으면 7일 뒤에 회계상을 예측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회계상 예측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소유마력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델도 마찬가지로 학습과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구별을 했고요. 여기서는 똑같은 프로시저로 가되 소유마력 예측 모델은
디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측된 해기상과 그리고 선박의 고유 정보 손속, 홀수, 헤딩을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미래의 소류마를 예측하는 프로시저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종 그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독자 프로그램 개발된 프로그램은 상기 예시 그림과 같이 나타나시며 WPF와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해기상 및 소유말의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구축한 빅데이터 서버에 예측을 위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서버에서 요청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기개발된 모델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예측을 요청하게 되면 그 예측 모델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 결과를 전송하게 돼서 프로그램에서 비주얼라이즈하게 되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확보 과정을 말씀드리면 ECMWF와 하이콤에서 확보한 데이터들은 로 데이터로서 아주 용량이 큽니다. 20년치 데이터와 4년 4개월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로 파일 데이터는 약 450GB로서 아주 예측 모델에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걸 그 파이썬 코드로 변환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축한 빅데이터 서버 플랫폼에 저장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약 450GB의 용량이 약 14GB로 줄어들어서 데이터 형태를 좀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수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해기상에 대한 전처리도 이와 동일하게 수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로 데이터에서는 튀는 값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는 값들에 대한 정의는 전후 수온이 1.2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이상치다라고 판단을 하여 이 값들을 제거를 했는데, 그냥 제거하고 그 빈 공간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튀는 값들이 없는 구간을 학습을 해서 이 학습을 통해서 예측된 값으로 대체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좌우 그래프를 보시면 튀는 값들을 제거하고 그 값들 예측된 값으로 대체해서 넣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방향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학습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기상 데이터에서 UV 방향으로 나와 있던 정보를 속도와 방향으로 나누어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절대값으로 입력을 되게 되면 마이너스 10도와 플러스 20도는 뭐 30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여기서 뭐 절대값으로 입력을 하면 350도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인지하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이 값은 매우 큰 값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걸로 서로 모델이 판단하여 나중에 예측을 할 때 잘못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방향에 대해서 상대값으로 바꿔가지고 전처리를 해서 빅데이터 서버에 다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마력 같은 경우에는 13000TU급 컨테이너선 72척에 대해서 총 24만 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소유마력 예측에 필요한 선박 운항 데이터는 선속, 홀수, 그리고 헤딩 앵글이 되겠고, 저희가 이전 해기상에서 정의한 8가지 해기상 정보를 입력 데이터로 해서 최종적으로 소유마력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마력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되는데요. 이상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소유마력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약 45노트 정도 되는 19노트로 가다가 45노트로 튀는 값들은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딩 앵글이 360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풍속과 풍향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있는 값 그대로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선박의 헤딩 앵글을 고려해서 상대값으로 넣을 것이냐, 이에 따른 그 해기상 그 소유마력 예측 모델의 예측 정도가 얼만큼 달라지는지 케이스 1, 케이스 2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기상 예측의 그 연구 결과로 한 지점에 대한 예측 모델을 먼저 개발을 했는데요. 한 지점에 대한 예측 모델은 RNN 기법,
LSTM 모델을 적용을 해서 8가지 해기상을 예측을 했는데 2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연 예측 문제라고 해서 예측된 값이 정답값과 어느 정도 딜레이 돼서 예측되는 지연 예측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한 지점에서는 거의 1시간 정도 학습이 소모가 됐는데 이 한 지점이란 말은 위경도 1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전체 전 해역으로 확대를 하면 뭐 2,700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연 예측 문제는 오토 인커더라는 그 기법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해결을 했고, 그리고 전 해역을 예측하는 문제는 전 해기상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화하여 이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컨버러셔널 LSTM 기법을 적용해서 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기상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고, 저희가 ECMWF 20년치 데이터와 하이콤 데이터 4년 4년치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셋,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셋은 6년, 그리고 밸리데이션은 1년, 그리고 테스트 셋은 1년으로 사용을 했고요. 밸리데이션 셋은 트레이닝 학습을 하면서 이 학습되는 정도를 계속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켰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수를 말하는 게 배치 사이즈이고, 세대를 반복해서 학습할지 이제 에폭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개수도 결정해야 되고, 그 히든 레이어 은닉층의 각 노드 개수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항은 아래 그 표와 같고요. 그리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의 개수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최적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기상 예측을 위한 수온 예측 결과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온 예측 결과는 입력 데이터의 기간에 따른 예측 결과와 출력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예측 결과로 나누어지는데요. 입력 데이터를 30일로 할 것이냐, 15일로 할 것이냐, 7.5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출력 데이터를 뭐 1일 이후를 예측을 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뒤를 예측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오차 값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력 데이터가 길어지고 그리고 예측 데이터가 짧아지면 그 예측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온 데이터는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경향을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트레이닝 셋에서 약 평균 오차가 0.213도가 되고,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 0.185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기법을 전체 그 해기상에다 다 적용을 해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유속에 있어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을 했고요. 파양에는 가장 각도가 오차가 작은 것으로 확인을 되었는데요. 예측 결과를 정리하자면 입력 기간이 길수록 예측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며,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연 예측 문제와 그리고 전 해역으로 확대해서 예측할 때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연 예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일 뒤 수온은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10일 이후에 수온을 예측하게 되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에서만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 타 연구에서도 이런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 개수가 부족하거나 이 데이터의 패턴을 알 수 없을 때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연 예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개수를 증가시켜 봤는데, 기존 8년 모델에서 20년치로 늘렸을 때 오차가 줄어들기는 하나 여전히 지연 예측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연 예측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두 번째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함은 첫 번째 여기 노이즈가 제거가 안 된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가 경향은 따라가지만 좀 자글자글한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제거를 해서 노이즈가 없이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지연 예측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딥러닝에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오토 인코더 기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오토 인코더 기법이라 함은 원본 데이터에서 이제 주요한 특징들만, 유의미한 특징들만 추출하여 얘를 인코더라고 불러서 데이터를 압축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을 인코더라 부르고, 이 데이터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원상 복귀하는, 그러니까 유의미한 데이터를 다시 원상 복귀하는 작업을 디코더라 하여, 디코더 작업을 거치면 원본과 이 처리 후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 노이즈가 많이 제거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그래프와 같이 오토 인코더가 적용되기 전 리얼 밸류와 오토 인코더가 적용된 후 오토 인코더가 적용된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노이즈가 많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10일치 이후의 데이터를 예측을 했을 때 이전에는 약 10% 이상의 오차가 나던 것이 약 50% 이상, 53% 정도 줄어서 약 5% 정도의 오차로 줄어듦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 해역으로 확대를 했을 때 학습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기상 데이터를 이미지화하여 이제 노이즈를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컨볼루셔널 LSTM이라는 이제 이미지 학습 기법을 그 RNN에 도입을 해서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LSTM 예측 모델 기법을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입력 데이터 기간과 출력 데이터 기간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그 CNN 기법을 컨볼루셔널 LSTM 컨볼루셔널 그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을 하면 이 이미지별로 채널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오차도 상당히 많이 달라져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모든 하나의 채널로 해서 모든 데이터 60일 데이터를 입력 기간으로 하고 출력 데이터를 15일로 했을 때 이게 아웃 오브 메모리로 이제 메모리 문제로 학습이 되지 않았고요. 수온은 다른 해기상과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어서 수온을 따로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예측이라고 해서 지연 예측, 순차 예측 문제는 여기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온은 독자적으로 예측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증가됐고 그리고 해기상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는 84일치의 이전 데이터와 그리고 이전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놓고 7일 이후의 데이터를 예측 데이터로 했을 때 7일 이후의 데이터를 예측 데이터로 하고 예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수온과 그리고 유양 그 조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나머지 해기상에 대한 정보를 예측하는 부분을 세 채널로 나눠서 이제 예측을 했을 때 가장 오차가 줄어드는 학습 모델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저희가 전 해역을 이미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내부 하드웨어로 학습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0 곱하기 30 이미지의 경우 90개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지금 시간과 저희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해역을 위도 45도 그리고 경도 90도로 나누어 총 12개의 해역으로 나눈 이후에 84일치를 입력 데이터로 하고 7일 이후의 해기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각 영역, 전 해역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 해역을 12개로 나누고 각 영역의 해석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오차가 큰 부분도 있고 오차가 매우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차가 가장 작은데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안가가 많고 해기상이 다른 해역에 비해서 비교적 평이한 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해역이라서 좀 예측이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좀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에리어 1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 밑에 쪽 남극해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시한 컨디션의 해역으로 편차가 커서 오차가 좀 많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양을 제외한 모든 해기상 데이터는 상대 오차 8% 이내에서 예측이 됨을 확인을 했고요. 영역별로 예측한 결과 2.3%에서 7.8%의 평균 오차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유마력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소유마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핵이상 데이터보다 좀 쉬운 편에 속하고요. DFN을 적용해가지고 한 번에 바로 예측을 했는데, 이 DFN을 적용했을 때 그 소유마력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와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 군집화 해가지고 따로따로 모델을 만드는 K-이미지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예측을 수행을 했습니다. 딥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인풋 데이터로서 저희가 흘수, 그리고 선소, 그리고 선박의 헤딩 앵글, 그리고 아까 위에서 정의한 핵이상 상태 6종을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박의 소유 마력을 예측하는 그 딥러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예측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면 평균 오차가 약 3.64, 트레이닝 셋에서 평균 오차가 약 3.64%고 테스트 셋에서 3.66%로 거의 잘 맞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정확도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또 다시 수행을 했습니다. 초기에 세팅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는 1024로 하고 에폭 사이즈는 50, 그리고 히든 레이어는 3개,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10개로 해서 활성화 함수를 렐로 함수를 써서 계산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풋 데이터로 넣은 그 선박의 정보에 대해서 드래프트와 십 스피드, 그리고 선박의 헤딩 앵글을 넣었었는데, 이 헤딩 앵글은 윈드 스피드와 윈드 디렉션에 대해서 이제 상대 값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여기서 인풋 값에 들어가는 값이 총 9개에서 8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오차가 줄어드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냥 원한 그대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더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그냥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 학습에 있어서 얘네들이 인풋 데이터를 간의 상관관계는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가중치가 알아서 분배가 돼서 학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상대값으로 바꿔서 넣지 않더라도 학습이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의 간격을 결정하는데 그리드 최적화를 할 거냐, 아니면 랜덤 서치를 할 거냐, 그리드 서치를 할 거냐를 했을 때 저희는 그리드 서치 방법을 적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그 값들의 가장 예측치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값들을 찾는 방법을 수행을 했습니다. 히든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의 개수,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 그리고 학습률, 그리고 드랍아웃 확률, 그다음에 오티마이저 방법에 대한 세 가지 방법 해서 총 540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구성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했고요. 은닉층의 최적화 결과, 그리고 은닉층 노드 개수의 최적화, 그리고 학습률, 그리고 드랍아웃 확률,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토마이저의 최적화 결과를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히든 레이어 개수는 6개,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는 16개, 학습률은 0.01, 그리고 드랍아웃 확률은 0,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토마이저 함수는 아담을 써가지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그래프와 같이 선속이 느린 부분, 중속 부분, 고속 부분에서 이 군집화를 이루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로따로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을 하면 좀 더 제대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K-이미지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K-이미지 클러스터링이란 처음에 이제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클러스터링 개수를 정해지면 얘네들이 점을 주어지고 가장 가까운 점들끼리 군집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이제 중심점을 찾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클러스터링을 완성하게 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4가지의 그 클러스터링을 고려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모델을 하나로 해가지고 예측하는 경우, 두 번째는 선속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기준, 그리고 해상 환경, 버퍼트 스케일을 클러스터링하는 기준, 그리고
블라스팅 상태, 레이딩 상태를 고려해서 드래프트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구분하고 또 이제 선속, 버퍼트 스케일로 이제 클러스터링 한 경우를 나눠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기 왼편에 그 MAE라고 오차 값을 보시면 뭐 하나의 모델로 예측했을 때나 가장 최적화했을 때나 오차의 차이가 약 0.0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므로 저희는 편의성을 고려해가지고 소유마력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로 추정하는 것으로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소유마력 예측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5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했고요. 처음에는 확보된 데이터의 해기상 데이터와 소유마력 데이터의 구성에 대해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의 서버를 구성을 해서 빅데이터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일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코딩을 수행한 것이 레이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기상 예측 모델과 그리고 선박의 소유마력 예측 모델을 딥러닝 모듈로 하여 레이어 3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항로를 예측하고 생성하고 하는 부분을 하던 부분과 그리고 선박의 최종적인 퍼포먼스를 계산하는 부분을 레이어 네 번째로 칼큘레이션 모듈로 해서 네 번째로 두고, 다섯 번째 레이어는 사용자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창과 그리고 레포트 기능 그리고 속성을 보거나 그리고 사용자 편의를 할 수 있는 GUI 개발인 부분을 레이어 5번으로 두어 총 5개의 레이어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WPF와 C샵과 그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보시는 G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이 메뉴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선박의 루트를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웨더 컨트롤러, 저희가 정의한 6가지 해기상을 여기 비주얼라이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를 컨트롤러 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보고 수정을 하는 그런 창이 되겠고, 여기서는 각 이제 나중에 그 파워를 계산하게 되면 그 파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퍼티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 처음에 이제 그 경로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불러와서 이 경로를 불러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점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엑셀 파일로 불러와 가지고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입력한 다음에 선박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경로가 수정될 경우에 경로에 대한 수정된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웨더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제 웨더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번개 표시를 불러오게 되면 이 항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날씨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해기상에 대한 컨트롤러는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해기상을 불러왔을 때 해기상을 색깔 정보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뭐 빨간색에서 파란색 아니면 검은색에서 흰색 이런 정도로 사용자가 임의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기상을 불러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녹색과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해기상에 나와 있는 이 짧은 화살표는 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기상이 가시화되게 되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파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이 앵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지나간 경로에 따른 해기상이 반영되어 그때의 각 부분에서 소요마력이 표시가 되고 총 소요마력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구간별 소요마력을 포함해서 소요마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프로그래미션 장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로를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만요. 여기서 엑셀을 통해서 불러와서 입력을 하면 전체 항로가 입력이 되게 되겠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항로를 입력을 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날씨를 불러오게 되면 여기서 날씨 정보가 자동으로 이제 매핑이 되게 됩니다.
RC 정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핑이 되게 돼 있고, 여기는 웨이브 하이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웨이브 디렉션에 대한 부분은 작은 화살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의 수온도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 좀 색깔이 좀 파란색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온도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가 사용자 임의대로 색깔을 바꿔서 저장하게 되고, 앵커 표시를 통해서 이제 항로별로 저희가 이제 소유마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인 결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프로그램 개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는 그 학회에 한 3건 정도를 논문을 발표를 하고 특허를 지금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성을 했습니다. 향후 연구 계획은 말씀드린 그 개발된 프로그램이 지금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UI도 좀 개선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사용했던 기본 로 데이터가 해기상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희 성급에서 임의로 개발한 소위 말하기 예측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추후에 공용으로 예측된 데이터나 실운항 데이터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정확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는데 다양한 선종, 다양한 사이즈의 선박에 대해서 적합한 모델이 개발이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